좋아요, 구독. 네, 오늘 미장원과 함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분이죠. 에임리츠의 김PB 전문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방은행 이슈가 조금 잠잠해질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보합으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하고 두 번째는 테슬라 주가도 조금 내려갔잖아요. 그 문제도 좀 있고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한참 좋았다가 금요일장 저희 태양광 주가도 먼저 내렸는데 미국의 퍼스트 솔라 주가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좀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S&P 500은 현재 장 초반 상승해서 보합세 마감을 했고요. 지금 미국 증시 심리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투자 심리 둘 다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고점이라는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증시에 확산이 되면서 보합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간 시장이 반년 동안의 기간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꽤나 오래 상승했다는 이런 이제 부담감 때문에 5월 중에 계속 하방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로 환율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유로 환율은 아직까지 중기적인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랑 지금 굉장히 연동이 잘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유로 환율 쪽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이제 많이 옮겨오면서 지금 증시 상승세와 함께 유로 환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수요가 유럽 쪽에 좀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그리고 유로화 둘 다 꺾이지 않으면 투자 심리 또한 당분간 강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달러화 지수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율까지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 원인은 이제 유로화 강세 이쪽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나 이런 쪽도 지금 우리 관심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그 반도체 지수 관련해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 간밤에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산업군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전망들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구글, 아마존, 메타 이쪽 실적이 잘 나왔고 인텔 쪽은 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에 그 애플이 그 목요일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네네. 네, 애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애플이 지난 자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굉장히 시장 반등과 함께 많이 상승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서 지금 모두 다 애플에 주목하고 그다음에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애플이라는 종목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가장 상위 종목에 자금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애플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지금 애플이나 시총 탑10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미국 증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반해서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제 좀 아직까지도 주가 지수가 탄탄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 변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애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주가 지수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반면에 애플의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주가 지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약세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투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애플 실적 발표까지 달려가기까지도 FOMC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간밤 미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결국에 JP 모건 체이스가 인수를 한다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이 이슈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결국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파산 경고를 해왔었고 드디어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국회의원들의 거래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되기 직전에 퍼스트 리퍼블릭 종목을 매도를 하거나 내지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쪽에 인수가 되기 직전에 JP모건을 매수한다던가 이런 좀 이상 거래의 흔적들이 좀 남아있어서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에 인수되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다양한 은행들이 파산을 했던 것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도 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3월 이후에만 규모가 큰 여러 은행들이 미국 내에서 붕괴가 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다양한 은행들이 붕괴가 됐는데 미국 내에서 굉장히 규모가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이제 3월에 리서치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실리콘밸리 뱅크와 동일한 파산 위험에 직면한 미국 은행이 2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준이나 지금 미국 관료들은 은행 붕괴 이제 괜찮고 더 이상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괜찮다 하면서도 결국 이제 지금까지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은행들은 전부 다 지금 파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은행의 붕괴가 얼마나 큰 규모였을까 우리가 이제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준비를 했는데 지난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은 미국 역사상 9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었고요. 그 이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또한 미국의 역사상 은행 파산 중에서 상위권, 탑3, 탑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 파산 중에 2, 3, 4위가 올해 발생했다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발생한 결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전망이 또 이 은행 파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9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목요일 새벽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상이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은행들이 파산하는 이유는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추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강화될 거고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은행 부실이 더 강해질지 아니면은 은행 부실이 좀 더 약화될지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금융기관들의 부실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더 빠르게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금융 컨디션도 악화돼서 좀 은행들의 추가 파산이 시간의 문제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은행 이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나간 게 이제 많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해야 되는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저같이 이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근무를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고 일을 하는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보다도 상업용 부동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부동산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FOMC에서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상단이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에 좀 시장이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암호화폐 시장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단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 이상 하루 동안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4월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시장이 고점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하락 시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투자 심리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크게 꺾인 영향이 있고요. 자금 유입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암호화폐가 아닌 자산시장, 주식시장, 다른 시장들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때 금, 은, 전반적인 이제 원자재 시장도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하면서 핫했었는데 이런 투자 자금들의 수요가 암호화폐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려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하락 시도가 이어질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좀 핫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페페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유행하는 개구리 캐릭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페라고 있는데 요 기반 밈 코인입니다. 이제 과거로 치면 시바이누나 아니면은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밈 코인인데 지금 하루에 2배씩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상승폭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다시 봐도 상승폭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최근 이 종목 또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열주의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추격해서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인 전망으로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